이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테이블 스페이스요.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잖아요. 그때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 그런 테이블들이 저장되는 그 물리적인 위치, 공간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직접 지정해서 투명성 있게 사용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한글 프로그램을 켜놓고 문서를 이제 막 작성을 했어요. 작성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려고 저장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그 저장 위치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아니면 내 문서에 저장하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 폴더에다 저장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저장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런 이론을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킨 게 우리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의 하드디스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하드디스크 3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A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할 거예요. 그때 이제 A라는 테이블은 이쪽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그리고 B라는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는 B라는 테이블은 지금 이곳에 이제 저장이 되게, 그리고 C라는 테이블을 만들 때는 C라는 테이블은 지금 이곳에 저장되게, 그리고 D라는 테이블을 만들 때는 D라는 테이블은 이곳에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테이블들이 저장되는 그런 물리적인 위치 그리고 그런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A라는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저장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얘가 이제 용량을 조금밖에 안 차지해요. 그러면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이곳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우리가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비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B라는 테이블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이 B라는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해서 이 두 번째 하드디스크가 이제 거의 꽉 차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B라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만약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이런 테이블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이곳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는 위치를 이제 변경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거는 물리적인 그런 단위가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단위가 우리 테이블 스페이스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이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확장성이 됐든 가용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디스크의 특성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하면 디스크의 이제 입출력, 부하도 이제 분산도 시킬 수가 있고요. 채널의 이제 병목 현상도 이제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 하나가 있을 때 이곳에다가 내가 만약에 A라는 데이터랑 B라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켜놨어요. 저장을 시켜놓고 쓰는데 그때 A라는 데이터랑 B라는 데이터는 항상 이제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에는 데이터가 입출력이 되는 그 통로가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이곳에 찾아가서 A라는 데이터를 꺼내다가 사용자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하드디스크에 찾아서 B라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사용자한테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왔다 갔다 이제 두 번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두 개를 갖다 놓고 첫 번째 이제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A라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 놓고 두 번째 디스크에는 이제 B라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디스크도 이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정해져 있을 거고 두 번째 이 디스크에도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그 통로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각각 이제 하나씩이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한꺼번에 이제 병행 처리해서 한 번에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제 사용자가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디스크의 이제 입출력에 이제 부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따로따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입출력 부하를 우리가 이제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널에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최소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그 입출력 경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설계하게 되면 데이터의 이제 접근성이 향상이 된다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 접근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 설계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걸 설정하죠. 인덱스를 이제 설정하게 되면 인덱스 테이블이 따로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이 하드디스크에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저장을 시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두 번째 이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인덱스가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우리 접근 속도가 좀 더 향상이 되겠죠. 해서 우리 테이블의 테이블 스페이스와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면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와 우리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 이것도 이제 분리해서 구성을 해주면 접근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제 마스터 테이블과 우리가 트랜잭션 테이블로 분류를 해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터 테이블이라는 거는 픽스된 그런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트랜잭션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그 설계 방법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는 그런 오브젝트의 익스텐트 발생을 최소화해서 성능을 이제 향상시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익스텐트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 익스텐트라는 거는 주어진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용량이 꽉 찼을 때 추가로 이제 할당되는 그런 공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익스텐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용량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테이블과 인덱스에 적합한 저장 옵션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 목적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되기 참 좋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 목적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설계 방법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